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쉽고 단순하게 늘 그랬듯이 그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은 생명체 내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때문에 이득 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동물 내에서 절에 유리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비열이, 여기서 비열이란 1g의 물질을 1g을 올리는데, 그래서 1g을 1도 올리는데 든 열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열량이 든다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1도 내리는데 끼워야 되는 열량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거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크면은 동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로 위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작은 에너지가 때문에 조절하는데 유리한 거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신경 쓸 게 하나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수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운반,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하다는 거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완충 용액이다. 얘가 뭐냐면 pH 변화가 적다라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은 퍼센티지를 거의 다 뭉쳐져 있어요. 얼만큼이냐? 그 이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푸석푸석해 보이고 생기 없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애기들은 거의 80% 이상이 때문에 포동포동해 보이고 이쁘게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물을 많이 먹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그리고 물질 운반 것들을 합니다. 호르몬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관계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얘를 술로 요약하자면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신호, 항상성 유지하는데 물과 상호작용해서 되게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상식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 성분이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얘는 20종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 2종 더 있는데 그냥 20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뭉쳐요. 자, 폴리라는 패턴, 많다라는 패턴을 가지면 얘네들 우리는 폴리펩티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얘는 DNA에서 오는 거고요. DNA, RNA, 단백질. 자, 이런 패턴으로 가기. 모든 핵에 저장되어 있는 DNA 암호들은 단백질을 구성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지방입니다. 지방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 인지질은 세포막에 잘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세포막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줘요. 여기에 친수성, 머리와 소호수이라는 거는 싫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요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턴이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포화 지방, 생긴 거를 불포화. 얘네들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 있어서 잘 뭉치지 못해요. 근데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죠. 얘를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상온에 두면은 잘 뭉쳐요. 그래서 고체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예요. 구조적으로 잘 뭉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겁니다. 지방. 얘는 지방산과 세개 글리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뼈가 없는 곳에 저장돼요. 그래서 얘를 저장 에너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뼈가 없는 부위가 어디냐면 주로 이렇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배,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여기 가슴 부위죠. 여기도 다 됐다 그러면은 2차로 가는 데가 허벅지 가는 거죠. 이렇게 살이 찌는 부위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얘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대부분의 성 호르몬은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그겁니다. 지방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에너지. 그래서 내가 살이 좀 쪘으면은 나는 저장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탄두 에너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쓰는 에너지, 주로 쓰는 에너지. 단백질도 바로 쓸 수 없어서 탄수화물로 되고,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로, 지방도 탄수화물로 전환돼서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뭐 베타산화, 포도당 신생합성 막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배울 텐데 지금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쓰는 에너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포도당이 단당류, 당류 있어요. 단당류는 포도당이겠죠. 그리고 포도당이 있으면, 그리고 포도당이 곱하기 2, 포도당이 3개 이상 있으면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당류는 뭐 세포벽이나 전분 뭐 그런 것들의 이죠. 전분, 세포벽 구성은 됐습니다. 얘는 왜 주 에너지냐고 하면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근육과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포도당을 뭉쳐서 포도당 자, 이렇게 많이 뭉쳐서 저장을 해요. 이 이름이 뭐냐면 글리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글리코젠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자, 이런 게 탄수화물의 주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질입니다. 얘는 생체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거 아니고 매개체가 됩니다. 매개체.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은 신경 신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흥분전도를 일으켜서 하는 건데 뭐 몰라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무기질은 뭐 나트륨, 칼륨, 칼슘, 근육 운동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절하는데 마그네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용성과 물에 녹는 거, 비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500 같은 것들은 수용성에 의해서 BC 적혀 있을 거예요. EDEK 같은 것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타500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화기에서 흡수할 때 어떻게 흡수되나 보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일단 네,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도록 하죠. 소화기는 흡수해서 심장으로 보내는, 자, 소화기를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죠. 그림을 대충 그려봤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소화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은 으로 물질을 기계적으로,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소화는 크게 화학적 소화와 그리고 기계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는 뭐냐면 자르고 소화는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물질을 기계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하는 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화학적 소화에 있어요. 왜냐면 작아지니까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효소들이 묻었을 때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식도입니다. 식도. 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음식 먹다가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킥킥거리는 그런 살에 걸리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얘는 전달입니다. 연동. 자, 위 중요하죠. 자, 위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pH 2 정도 되는 위액을 분비합니다.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균,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소화액이 있어요.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소화는 뭐냐면 위입니다. 위. 십이지장, 얘도 그냥 통로죠. 통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설명하도록 하죠. 음식이 탄수화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는 합쳐서 주 영양소. 자, 얘가 중요하죠. 얘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소장. 자, 소장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냐? 얘는 가장 큰 부분 이거죠.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하면, 자르면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를 다시 확대를 하면 뭐냐면 가운데 기둥이 있고 주변에 혈관들이 이렇게 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요 관을 우리는 암관입니다. 자, 암주관은 기용성 영양소만, 그리고 모세혈관은 소용성 영양소만 흡수합니다. 소용성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과 아미, 흡수에는 지방산과 글리, 그리고 비타민 D, B, C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 다 흡수가 돼서 영양가 있는 것들은 다 여기로 갑니다. 심장 간다는 거를 또 알아두세요. 소화 효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대장, 마지막으로 대장입니다. 대장은 뭐냐면 소화되지 않고, 소화 효소에 소화되지 않고 우리 몸이 흡수 못하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죠. 그래서 대변이 나와요. 자, 얘의 가장 큰 수분 흡수.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먹으면 쭉 나와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